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선수입니다. 8월 3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떨어질 일만 남았다. 언론을 통해서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채권 수익률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 말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금리가 떨어진다.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 결국 다 부동산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웬걸 좀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환율 떨어질 일만 남았다. 지금 다시 1,300원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난다면 결코 좋을 수는 없겠죠. 집값 오를 일만 남았다. 결국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언론들은 그 연일 관련해서 계속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언론의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원달러 환율은 1260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1300원대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자재,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여기 지금 1년, 제가 1년 전의 모습과 비교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1년 전 대비해서 기름값이 한 10% 정도 싸졌습니다. 근데 지난달에 물가를 발표하거나 이럴 때는 만약에 유가가 70불이었다. 그 비교되는 1년 전의 유가는 뭐 110불, 120불 막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는 나타날 수 있었어요. 이제 그 착시 효과는 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뭐 CPI나 이런 것들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채권 시장, 개미들이 근래 채권에 많이 몰려든다고 하죠. 채권 수익률 뭐 4% 많이 올라갔을 때 그 강원랜드발 사태가 있었을 때는 이 채권 수익률이 10년물 기준으로 4.5%, 10년 동안 이자를 4.5%씩 꼬박꼬박 준다는 말이에요. 매력적이죠. 근데 다시 떨어졌을 때는 한창 떨어졌을 때는 3.2%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거 봐라, 이제 우리 금리 떨어진다. 그 말인즉슨 채권 수익률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웬걸 지금 근일에는 거의 3.8%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미국은 막 4.1%를 돌파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3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뭐 3.5%, 미국은 4.2%, 미국이 훨씬 더 쳐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런데 인베스팅 요 게시판이나 요런 채팅방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시면은 갑론을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이제 우리 금리 떨어질 일만 남았다. 지금 채권 수익률 괜찮지 않느냐? 3.2%, 3.5%일 때 열심히 떠들어대요. 근데 이것이 3.7%, 3.8%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 산 사람은 수익률은 뭐 3.3%, 3.5% 이렇게 연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내 원금을 회수해야 될 시기에는 뭐 한 10%씩 돈이 까여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1억치 샀다. 매년 3.5% 기준으로 하면 최대한 단순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1억치 3.5%. 근데 시간이 1년 나중에 채권 수익률이 다시 4.5%까지 치솟는다면 금리가 오르고 치솟는다면 내가 돈을 얼마 챙길 수 있나요? 매년 3.5%씩 챙겨요. 다른 사람들은 시장에 은행에 맡겨가지고 막 4.5%씩 이자를 받고 있어요. 매년 받는 돈도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 가격이 채권 가격이 눈에 보이는 채권 가격이 많이 할인되죠. 이게 금리가 1% 오르면 한 9천만 원 이렇게 될 거예요. 0.9억 이렇게 될 거예요. 1천만 원은 계속 마음속으로 손해보는 느낌으로 좀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먼저 뛰어들었던 사람, 그것도 뭐 미국 채권이나 이런 거 2배, 3배, 더 이상 이제 채권 금리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런 말, 언론을 통해서 들었던 사람들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배터리 주식 사라고. 이거 정말 우리가 모든 세계의 자동차 시장의 배터리 그 원자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따지 다 알 것처럼 이 배터리 관련 주식들 불과 4년 5년 전에 한 5천억 정도 하면은 웬만한 회사들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1조 가는 회사도 많지 않았어요. 이게 뭐 50조를 가니 뭐 20조를 갔는데도 아직 싸니 이야기하는데 막 수백조의 자산가 되는 그런 그런 회사들이 얘들이 다 먹게 내버려 둘까? 라고 봤을 때 조금 회의적인 부분도 좀 있을 거예요. 물론 희망에 들떠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배터리 시장에 모든 걸 다 한다. 그 과거에 어땠나요? 뭐 닷컴 버블이나 이런 시절에 인터넷 전화기
인터넷 전화기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또 뭐 혜택하면 스케일은 좀 큽니다. 그 뒤끝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배터리 주식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개미들이 미수금을 떠안게 되었다. 반대 매매 상황 이런 것들도 직면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채권 관련해서 여기 보십시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간다. 그 말인즉슨 채권의 가격은 곤두박질친다. 채권을 안전자산으로 알고 샀는데 140원 하던 게 100원으로 바뀌었어요. 언론의 말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금리 관련해서도 저는 한 번 정도는 울며 겨자 먹기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이어서 드립니다. 계속 매도 물량은 거의 일주일 전과 비슷한 상태. 월세 물량, 전세 물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일주일 전과 큰 차이 없습니다. 거래량 87건, 굉장히 양호합니다. 서울이 100건 정도 되고요. 부산이 60건 정도 되거든요. 대구 굉장히 거래량 많습니다. 휴가철이라서 거래량 적고 그런 거 아닙니다. 분위기 좋으면요, 휴가철에 휴가 내고 집 보러 다녀요. 누가 여행 갑니까? 자, 거래량 87건, 주간 기준으로는 440건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최종적으로는 한 1950건 정도. 지난달보다는 거래량이 줄어들어 보이죠. 지난달에 2072건이었으니까. 근데 LH 도움을 빼고 나면 사실상 지난달 거래량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수성 SK 리더스뷰 74평형 10% 정도 빠져 있고요.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한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런 대형평형들 남은 신고가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신고가 현상도 거의 사라져 있습니다.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39평형 3억이 11억 8,700에서 한 30% 정도 빠져 있고요. 버머 센트럴 브리지어 뭐 9억 간이 10억 간이 하지만 계속 8억대 가격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35% 정도 빠져 있고요. 버머 서한 포레스트 7억 6,800 버머 뭐 계속 이야기했는데 가격이 보통 7, 8억대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서 이것이 막 2배로 점프하고 이런 현상이 또 온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 지금 당장은 박스권에서 한 치 앞도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여집니다. 버머즈 화성 퍼크드림 S. 네, 고점 대비 35% 정도 빠져서 7억이 살짝 무너진 느낌. 요런 가격들이 좀 시사하는 바는 있죠. 이게 7억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이 매수인과 매도인의 팽팽한 힘겨루기. 그래서 이 끝자락이 무너져 내렸다 하는 것은 매도자가 조금 힘이 약하다, 매수자가 우위에 있다, 계속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도 한때 11억 넘어갔지만 지금은 6억 후반이긴 합니다. 이펜세장 버머 층수 낮은 것들이 6억 요 이상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10억이 인근 가치에 비해서는 좀 많이 평가되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는 했죠. 세대수가 좀 있다 보니까 으쌰으쌰 한 번만 하면은 가격이 막 치고 올라가거든요. 눈먼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저층 치고는 가격이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여기에 그만한 매력이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품은 글들을 봤어요. 저는 이 인근에 한 서너 분밖에 안 가서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그곳에 사는 분들도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힘든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월성 프루지오 대형평도 30% 정도의 저층,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6억 초반, 이페네스랑 버머 6억 초반, 수성구에서 뭐 제일 잘 나간다 하면 한 12억, 13억 요 정도 느낌. 그 다음 좀 잘 나간다 하면 한 8억, 9억 느낌. 그 외에 수성구에 같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또 이 학군지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따지는 사람들은 난 너 그 수성구에 끼워주기 싫다 하는 그런 동네들은 한 6억대 신축 기준으로 가격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또 외곽 지역들은 근래 들어서 가격이 뭐 시지나 건물이나 이런 오래된 아파트들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을 여러분들도 같이 목격하고 계신 거 맞죠? 수성에 생긴 해링턴 플레이스 층수가 좀 높은데요. 좀 높은데도 5억대 후반, 그래서 6억 전후라고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수성구가 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중구에서 방구 좀 낀다는 이런 아파트들 가격은 5억대
5억대 최신축, 그리고 근래에 나왔던 물건들조차도 요 정도 모습이에요. 캐슬 골드파크 가격 5억 4천. 아이파크에 비해서 아이파크는 한 7억을 살짝 넘었고 얘는 8억까지 갔었는데 5억 4천. 층수가 좀 낮은 부분은 있지만 그 평가되는 부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해졌어요. 오히려 비슷해졌습니다. 각 동네에서 좀 잘 나간다 하는 아파트들은 5억대, 대구역 센트럴자이도 한때 7억 8억 했지만 웬만하면 5억대로 한 이 큰 거 2장씩, 진짜 이 시장에서 고점에 잡은 사람들은 큰 거 한 2장씩은 보통 갈아타기를 할 건 뭘 했건 했을 때 한 채당 많으면 2장, 작으면 1장. 네, 한 7억 8억 했던 물건들 기준 7억 정도까지 갔었던 물건 6억 7억, 네, 한 6억 7억 정도 갔었던 물건들은 요 정도 느낌일 거예요. 한 3억 4억 갔던 아파트들은 작은 거, 작은 거 아니죠. 이 작은 거, 큰 거, 또 큰 거 한 장 정도 거의 손해보는 느낌? 네, 그 정도 시장 분위기가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이안동대구 4억 7천. 레미안 웰리스트, 요 대구 시장님 계시는 거 맞죠? 네,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었고요. 네, 30이라는 숫자. 어제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를 좀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네. 오늘은 30이라는 정도 숫자가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상임 화성파크 드림 4억 1천. 청구제네스 4억 2백. 아니요, 50평이 4억 2백이에요. 국평도 이거 4억 후반대까지 갔었을 거예요. 50평, 이거 살기 굉장히 좋아요. 50평. 지금 넓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상인 대성 스카이레이스 38평형 4억. 자, 이제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거의 막 평당 1,000만원 시장이 이제 열려갑니다. 이제 조금 지나갈게요. 조금만 내려오면 이제 평당 1,000만원 시대. 성당 내면 거의 평당 1,000만원. 봉도 가정 파크 드림. 이 연식도 2019년식이에요. 2019년식. 28평형이 3억 5천이네. 28평이. 앞산 비스타 동원 20% 정도 최신축 아파트. 고롱하늘 제 26평형. 소형평형들이 은근히 좀 조금 좀 비싸게 느껴지긴 합니다. 24평형하고 34평형하고는 살아보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맞죠? 근데 조금 입지가 괜찮은 곳에 소형평형, 약간 떨어진 곳에 대형평형. 아무래도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약간 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내가 만약에 식구 많은 집 기준이다. 한 4인 가족 정도 된다면은 똑같은 값이면은 조금 더 안쪽에 입지한 것보다 조금 벗어난 것이 오히려 삶은 더 쾌적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하게 만들 만큼 소형평형의 가격도 비싸게 평가를 받고 있네요. 건당 거래대금 딱 평당 1,000만원 수준, 대구 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뭐 디딤돌 대출로 산다, 아니면 뭐 특례 말고 디딤돌이나 이렇게 했을 때 낮은 금리 한 2% 중반 정도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아서 집을 산다면 이것도 막 70% 80% 대출 받기에는 좀 버겁죠. 지금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 반 정도 대출 받는다? 1억 5천에 1.5억에 40년 되나요? 40년 대출해서 아유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징글징글해요. 네, 제 인생에 할부는 없습니다. 옛날에 50만원짜리 카메라를 한 20년 전에 한 개 샀는데 이걸 제가 못 모르고 할부를 했어요. 그냥 일시불로 사서도 되는데 할부를 했는데 이 나중에 신용카드 명세서가 날라올 때마다 매달 5만원씩 이렇게 한 4만 몇천 원씩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니까 뭔가 계속 돈이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이 찝찝하더라고요. 내 인생에 그 이후로는 할부는 없다. 네. 거래량 2,000건대 여기 다시 박스권에 갇혀버렸습니다. 예전보다는 박스가 그나마 높아져서 급한 사람들 숨통을 좀 트일 수 있지만 급등락을 기대할 만큼의 거래량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구멍이상도 좀 줄어들고 분양권 거래량은 아직까지 500건대. 여기도 이 500건대면 뭐 썩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어디선가 숨은 매물이 계속 나오면서 분양권 매물 개수가 줄지 않습니다. 아파트 금매 다 나갔다고 하지만 어디선가 매물이 계속 나와요. 전세 좀 줄고 있다고 하지만 적정 수준보다 많은 수준의 매물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부분. 7억까지 갔던 것이 3억 7천, 5억까지 갔던 것이 2억 8천, 2억 7천,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신축 소형 2억. 신축 기준으로, 자, 신축 기준으로 2억 4천. 2억 4천. 또 어디 있나요? 또 신축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억 5천 전후로 하면은 웬만한 신축들 다 살 수 있다. 입지 좀 괜찮다 하는 데는 2억 후반. 네, 그 정도 신축 가격. 그러니까 구축도 10년, 20년 된 것도 전세 가격이 4억, 5억 했었는데, 그래서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옮겨 다니죠. 뭐 에어컨 한번 옮길 때마다 에어컨 한번 옮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사비도 이사비지만. 근데 에어컨 집에 다 장착되어 있고, 새 집이 좋긴 좋은데 근래 들어서 또 말썽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천 수준으로 2년 전에 8월 달과 비교해 봤을 때 8천만 원 차이 나요. 8천만 원. 거의 3억에 전세 내준 사람은 2억짜리 세입자를 다음에 받아야 된다. 거의 1억만큼 해야 된다. 1억 은행 금리 수준으로 하면은 1년에 한 400만 원 정도 요월세로 붙잡아 놓을 수는 있어요. 야, 내 돈, 내 집 가지고 내가 재산세 내고 내가 세입자한테 요월세 돈까지 주고 있고, 이 내가 집주인이 맞나? 거기에다가 은행 빌까지 있으면 은행에도 돈 뜯겨, 세입자한테도 돈 뜯겨, 세금으로도 돈 뜯겨. 야, 집주인이 무슨 봉인가요? 소리가 절로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집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은 다 당신 겁니다. 시세 차익은 다 당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고 움직여야 되지, 이거 시세 차익 하나만 바라보고 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앞부분도 계속 자꾸 말이 길어지네요. 네, 임대시장 안정되어 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